하면 좀 괜찮다 싶어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쌀쌀한 추위에도 시장과 마트 곳곳이 명절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귀성객들의 발길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천에서 충주에 이어 충주에서 문경까지 중부내륙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나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교육원장에 대해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는 엄중 조치를 공식 요구했고 교육감도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는 명절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에게 줄 선물을 양손 가득 든 귀성객들의 발길도 종일 이어졌는데요. 명절 및 표정,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열린 5일장은 이른 오전부터 북적입니다. 떡국 재료와 명절 음식을 두 손 가득 사면서 함께 나눠 먹을 생각에 마음이 먼저 즐겁습니다. 튀김도 하고 찌짐도 굽고 내일 모레는 이제 뭐 저기 해갖고 이제 떡국도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해갖고 그 노인네들 안 해먹는 노인네들 같이 나눠 먹고. 설 대목을 제대로 잡은 상인들은 식재료 손질에 손을 멈출 새가 없습니다. 판매할 물건도 평소보다 넉넉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설 앞두고는 한두 마리씩이라도 사가지고 가시죠. 먹기도 하고 재수용으로도 쓰고 하니까 평상시보다는 한 20-30% 더 챙겨오죠.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은 카트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장 보러 나온 시어머니는 행여 빠뜨릴 새라 꼼꼼히 살핍니다. 가족들하고 먹으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러 나왔어요. 전할 거, 뭐 나물, 뭐 산적, 뭐 고기류 이런 거. 이제 잊어먹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갖고 와야 돼요. 은행에서 신권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나눠줄 세뱃돈을 빳빳한 새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새해에 오면은 새돈으로다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새돈을 구입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고향을 찾아 오가는 귀성객들로 버스 터미널도 만원입니다. 나이든 부부는 고향 떠나 일하러 나간 자녀들을 만나러 며칠 내내 준비한 음식을 싸들고 역 귀성길에 나섰습니다. 도란떼니 뭐 저게 고사리니 이런 것도 다 삶아갖고 다 봉다리 조금씩 했어요. 오후 들어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엔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내일 오전에 가장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주와 제천, 음성, 괴산에는 한파 경보를, 청주 등 나머지 7개 시군에는 한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9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에도 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까지 중부 내륙철도 1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충주에서 문경까지 2단계 구간 공사가 한창입니다. 애초 올해 말이면 완공 예정이었는데 실제 이 기차를 이용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등장하는 역사. 아직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토목공사와 일부 구조물이 듬성듬성 들어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2단계 구간에 자리한 연풍역입니다. 평지가 아닌 교량 위에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부 내륙철도 2단계 구간은 산간 지역이 대부분이라 교량과 터널이 많습니다. 4개 공구의 노반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후속 공정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반 공사는 약 공정률이 95%로 진행 중에 있고
후속 분야인 전기, 건축, 통신 분야 등은 약 70% 후반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문경까지 2단계 구간은 애초 올해 말이면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내년 10월쯤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구간을 개통하는 데 7년이 걸렸는데 충주에서 문경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의 중앙을 연결하는 내륙철도는 중부에 이어 남부 구간이 이어받았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7.9km. 지난해 6월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면 내년 말쯤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준공은 203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을 연결하게 될 문경에서 김천까지 77.4km 구간은 더 더딥니다. 지난달에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겨우 첫 발을 뗀 셈입니다. 지금 문경에서 김천까지 가는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기본 계획을 거쳐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중부 내륙을 거쳐서 남부 내륙선까지는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김천에서 직결 또는 환승호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국비 14억이 반영되며 시작된 내륙철도. 국토의 정중앙을 연결하기까지 아직도 10여 년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유독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공예 기술이 있습니다. 온나무 수액으로 만든 오칠공예인데요. 특유의 광택과 색감, 내구성 때문에 표현 방식이 무궁무진한 이 오칠로 회화에 도전한 젊은 작가가 있습니다. 인고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영역을 넘나드는 채화칠을 문화있다 시간에서 만나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산에 올랐다 마주한 풍경을 담아낸 한 폭의 회화. 얼핏 유화 같지만 특유의 반짝임과 탁한 채도가 눈에 띕니다. 온나무의 수액, 오칠을 바른 종이 위에 각종 안료를 쌓아 나무 군집을 그리고 금박을 덧붙여 길을 표현했습니다. 두부를 으깨 섞어 질감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금 먹모를 섞어 바르기도 했습니다. 오칠에 채색 안료를 섞어 평면에 그리는 옷공예 기법의 하나, 채화칠입니다. 기법은 공예지만 결과물은 회화, 두 영역을 넘나듭니다.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회화 작업인데 공예에서 어쨌든 나는 공예과를 나와서 공예에서 뭔가를 해야만 했고 채화칠만이 갖고 있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좀 탁하고 어두운 묵직한 것들이 좀 매료가 돼서 꼬박 반년이 걸리는 작업 과정은 전통 그대로를 따릅니다. 나무에 오칠을 하고 말리기를 반복, 옷과 나무의 접착력을 높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데만 한 달. 본연색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림의 결실은 옷공예 기법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입니다. NFT처럼 빠르게 소비되는 현대 미술 흐름에서 이런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한 거는 사실 그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 전통공예는 전통다워야 한다. 전통공예도 현대적인 변주를 해야 한다는 수많은 말 사이에서 작가는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도 전통 영역을 넘나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야이긴 해요. 오칠에도 채화칠이 있다. 이렇게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걸리게 되겠죠. 꾸준히 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주지 않을까? 올해 30살, 채화칠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안고 예술은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는 젊은 작가 권여진은 또 다른 도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쟁으로 단재교육원장이 교육위원회에 맞선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윤건영 교육감에 보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단재교육원장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는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결여되고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도 부족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인사권자인 윤건영 교육감이 엄중한 조치를 하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윤 교육감은 오전에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는 행동은 모두에게 도움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환영받지 못한다며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될 일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장은 도교육청이 성향에 따라 강사를 걸러내려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영운동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세탁기에 팔이 끼어 과다 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국립소방병원의 설계 공모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소방청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 2020년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 당시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 소방청 직원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들의 최대 고민은 헬스장과 의류 섬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